네, 안녕하세요. 김용필의 동포세계입니다. 오늘 10월 21일인데요. 오늘은 저는 한겨레 신문에 단독으로 보도된 기사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이 한겨레 신문은요, 이 정부가 이 출입국 심사에 쓸 인공지능 AI 개발 명분으로 약 1억 7천만 건의 내국인하고 외국인의 얼굴 사진을 이 민간 업체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렇게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정부가요, 이 내국인, 외국인이 공항만을 통해서 이 출입국 갈 때 이 얼굴 사진 등을 찍잖아요. 그래서 그런 개인정보 1억 7천만 건을 이 인공지능 개발 민간업체에 넘겼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또 이 똑똑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목적이라고 하면서요, 이 올해부터 이 리얼 데이터, 그러니까 그 실제 데이터를 말하는 거죠. 그걸 얻는다는 명목으로 인천공항 이 출입국장을 지나는 내국인하고 외국인들의 영상도 이 수집을 하고 있는 그런 사실도 확인이 됐다,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출국하기 위해서 또는 입국을 할 때 인천공항에 갔는데 나를 찍은 사진들이 민간업체에 넘겨져서 사용되고 있다. 네,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? 이 안면 이미지, 그러니까 얼굴 사진이죠. 이거는 이 개인정보 중에서도 이 개인의 신상을 특정하는 데 쓰일 수 있는 민간 정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민감 정보, 민감한 정보라는 것이죠.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은요, 개인의 신체적, 생리적,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이 특정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생성된 정보 등을 민감 정보로 규정을 한다. 그래서 이 민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을 하거나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근데 이 법무부 출입국은요, 고객인 나에게 이런 동의를 한 번도 구하지 않고 공항 여기저기에서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민간업체에 넘겨주고, 그리고 민간업체는 그것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이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요, 지난해 그 민간업체들의 법무부로부터 받아 쓴 이 안면 데이터, 그러니까 얼굴 사진 데이터죠. 외국인이 1억 2천만 건이었다고 합니다. 그 중에서는 1억 건은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사용이 됐고요. 그리고 2천만 건은 알고리즘 검증용으로 썼다고 이렇게 법무부가 밝혔습니다. 그리고 이 내국인 정보는요, 5,760만 건이었다고 합니다. 근데 이 외국인과 내국인, 그러니까 모두 합해서 1억 7천만 건인데요. 이거는 얼굴 사진만 계산한 것이고요. 인천공항 이 출입국장을 지나는데 이 내국인의, 외국인의 이 사진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사진들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사진 데이터가 이 민간업체에 제공된 것이라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 민간단체에서는 이 유례 없는 규모의 이 정보인권 침해이다 하면서 발끈하고 나섰습니다. 이 장여경 이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요, 이 출입국 내 외국인의 실제 데이터를 고지나 또 동의 없이 인공지능 개발 용도로 사용을 하고 업체에 지원한 사례는 국제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. 이 충격적인 사건이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. 이 법무부가 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기고 이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이 수백 대의 이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이 생체, 개인의 그 정보 등을 수집을 해오고 이제 축적해 왔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것을 또 민간 단체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인데요. 그래서 이 법무부가 왜 어떤 목적으로 그랬는지, 그리고 이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그 주요 내용만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10월 20일이죠. 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들을 보면 두 부처는 지난 2019년 4월 양해각서를 맺고 2022년 완료를 목표로 인공지능 식별 추적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.
네, 인공지능 식별 추적 시스템 구축 사업. 이 법무부가 이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확보한 내국인하고 외국인의 이런 안면 이미지, 국적, 성별, 나이 등의 정보를 과기부에 이관을 하고 과기부가 이를 민간 업체들에게 넘겨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하게 하는 사업이다. 이 여권 스캔 등 없는 이 출입국자 신원 식별과 또 위험 상황 사전 탐지 등 출입국 심사 고도화를 목적으로 내세웠다. 네,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하고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요, 인공지능 식별 추적 시스템 이거를 구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2022년에 이제 완료를 할 목표인데, 이 프로그램은 아마 개발을 하고 있는 이 AI 그 인공지능 이 민간업체에 이 자료를 보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구축을 하게 되면은 뭐 여권을 스캔하지 않고도 바로 이 출입국자의 신원을 식별을 할 수 있다, 이 판별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. 그리고 또 이 출입국장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 이런 것도 이제 사전에 탐지를 해서 어떤 이 출입국 심사의 고도화를 이제 목적으로 이렇게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다, 이런 설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요, 지난 2019년 6월 이 정부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 낸 이 보도자료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언급은 있었으나 데이터 수집 범위와 방식, 개발, 주체 등 상세 사업 구조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 그냥 비밀리에 이렇게 정보가 수집되고 이 민간업체에 제공이 됐다, 뭐 이런 얘기겠죠. 법무부와 가기부는 이 정보를 원래 주인 동의 없이 써왔다. 이 법무부는 박주민 의원실에 보낸 문서에서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는 등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이 사업이 출입국 심사라는 정보 수집 목적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. 이 정보 주체의 동의는 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법무부가 밝혔습니다. 네, 뭐 분명하게 이 정보 주체, 그러니까 이 출입국장을 이용하고 있는 내 외국인, 이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데, 이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정보를 수집해서 이 민간업체에 이 자료를 넘겨서 활용을 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박주민 의원은 인공지능 식별 추적 시스템은 출입국 심사를 용이하게 하고 공항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겠지만, 이 사업이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면서도 당사자 동의 없이 또 특별한 근거 규정 없이 추진된 사업이라면 당장 이 적법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네, 뭐 법을 좀 잘 지켜야 할 법무부가 이 법을 지키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법이 없는 무법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물론 뭐 출입국장의 안전을 위해서, 그리고 또 어쨌든 이 출입국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정확하게 이 식별하기 위해서 어떤 뭐 첨단의 뭐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 뭐 이런 게 이제 필요할 수도 있죠. 그러나 항상 이 절차도 중요한 측면이 있고, 그래서 그냥 그런 것이 정확하게 공개돼서 활용이 될 필요가 있는데, 어쨌든 그런 절차가 좀 미비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렇게 법을 잘 지켜야 할 법무부가 법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과연 그런 법무부가 이렇게 하는 이 출입국 행정이 과연 바람직한지 뭐 이런 것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이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20년도라고 그랬죠. 인천공항 등 이 출입국장에 지금 인공지능 식별 추적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. 그래서 이 출입국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점을 분명히 알고 내가 따로 출입국장에서 행동을 이제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인천공항을 비롯해서 모든 이 출입국장이요, 참 모든 것을 감시받게 되는 아주 무서운 이 출입국장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 오는, 또 한국에서 외국으로 출국하는 이 간문과 같은 곳인데요. 좀 더 이렇게 감시의 그런 이미지보다는 뭔가 좀 따뜻한 그런 이미지를 주는 이 출국장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.
네, 어쨌든 오늘 이 한겨레 신문에 이런 보도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장 김영필이었습니다.